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27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부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임차인들은 자신들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당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당연히 대상이 되지만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적용 금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강의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으셔야 될 내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알으셔야 합니다. 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알아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상가의 임차인이 배당을 받느냐, 보호를 받느냐, 또는 보호를 못 받느냐,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셔야 여러분이 경매를 하고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죠. 자, 이 법이 시행된 것은 2002년부터입니다. 11월 1일. 그래서 이 법의 부칙에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건저당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상가가 경매가 나왔고 등기부상에 2002년 11월 1일 이전에 건저당이 설정된 내용이 있다면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이 이 건저당보다 앞선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은행에서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대출을 해줄 때는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 상가 임차인의 있느냐 없느냐, 그 보증금이 얼마냐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을 고려하지 않고 담보 가치만 보고 대출을 해줬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을 만들어서 건저당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것은 소급입법이죠.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1일 이전 건저당이 있을 경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아주 중요하죠. 현재 나오고 있는 상가들이 2008년 현재 경매를 하지만 등기부를 보면 2002년 11월 1일 이전에 담보한 것이 많고 그러한 물건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중요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달리 보증금의 상한선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아파트 임차인이 10억의 전세를 산다, 10억의 계약서를 쓰고 전입을 했다. 그러면 그 법의 규정대로 그대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이 10억이냐 1억이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저렴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 일정 금액을 넘는 것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시에 상가 임차인이 그 보증금이 2억 4천을 상회할 경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금액 이상일 때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법이 없는 것과 같다.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억 4천 이하일 경우만 전입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받았을 때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급 상가의 임차인은
분명 보증금이 2억 4천을 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그때는 민법의 전세권을 활용해야 되겠죠. 상가에 전세권 설정하고 들어가면 보호가 되니까요. 서울시는 2억 4천, 과밀억제권은 1억 9천, 광역시는 1억 5천, 그 외 기타 지역은 1억 4천 이하여야만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서울에 있는 상가의 임차인은 4,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일 때 1,350을 보호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의 최우선 변제권과 같은 얘기죠. 자,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4,500 이하의 임차인에게 1,350을 준다. 먼저 배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달라지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4,500이 보증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환산보증금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환산보증금 제도. 자, 이게 어떤 건지 말씀드리죠. 이 내용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상가의 임차인이 1억에 월 100만 원의 세를 준다면, 자, 주택 같으면 전세 보증금 1억, 월세는 고려하지 않죠. 그런데 상가는 월세도 고려를 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해서 이 금액을 보증금에 보탭니다. 100만 원에 100을 보태면 곱하면 1억이 되죠. 그래서 1억에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상가 임차인은 2억의 임차 보증금에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 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다. 그래서 이 환산 보증금은 소액에뿐만 아니고, 자, 이 상한선에도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에 1억에 200만 원 월세를 내는 사람은 상한선 2억 4천을 넘죠. 3억이 되죠. 2억 4천을 넘으니까 아예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 자, 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0만 원을 내는 오피스텔. 이때 오피스텔은 상가죠. 사무용 건물로 3천에 월 20을 지급하고 있다면, 자, 이것은 환산했을 때 5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4,500만 원 소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이 환산보증금 제도가 주택임대차 보증금 제도와 큰 차이가 나는 제도입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이죠. 자, 이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전입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이 되어야 임차인으로 보호받듯이 상가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전입한 것을 우리는 세대 열람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알 수가 있는데 입찰자에게 이것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열람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상가의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법원의 집행관이 조사한 내용만 기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은 상가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은 오직 법원의 집행관이 조사한 사업자 등록 내용만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 판단해서
낙찰 이후에 어떤 손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불허가를 신청해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은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대항력 있는 날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아서 낙찰자가 손해를 봤다면 불허가의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나타나지 않았다 해서 불안해하실 것은 없습니다. 기록에 나타난 법원의 기록 그대로 믿고 입찰하시고 사업자 등록이 미상이다 아니면 아예 기록이 없으면 전입한 사업자 등록이 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 받은 이후에 법원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임차인을 만나서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대항력 있는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불허가로 가시면 되겠죠.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사례를 같이 보시죠.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상가가 경매가 나왔네요. 같이 한번 검토해 볼까요? 여기서 상가는 구분 건물이죠. 집합 건물로서의 상가입니다. 407호가 경매가 나왔고 1억 2천에 감정되고 2008년 6월 현재 64%요 떨어졌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기록을 보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은 그 이후에 건전항이 되었으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야죠. 임차인을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확정일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에 월 30만 원, 상가는 반드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더하기 30 곱하기 100. 4,000만 원이죠. 4,000만 원에 임차인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 4,000만 원의 임차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하느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어정부니까 과밀억제권이죠. 어정부는 과밀억제권입니다. 3,9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1,170만 원을 최우선 변제합니다. 아까 그 임차인은 4,000만 원이었죠.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소액 배당이 없습니다. 최우선 배당은 없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합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조금 다르죠. 1,000만 원이 전액 인수입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이 물건의 2번을 보겠습니다. 같은 상가에 508호, 509호가 같이 경매로 나왔네요. 2억 천에 지금 64% 떨어졌습니다. 임차인을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는 아까와 같죠.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임차인은 이 두 개의 호수를 2001년에 사업자 등록하고 2005년 12월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 두 개를 모두 갖춘 날짜는 2005년 12월 27일이네요. 그래서 근저당보다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이 상한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2천만 원에 90, 월 90만 원입니다. 90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1억 1,000만 원의 보증금으로 있는 것으로 됩니다.
이것이 환산보증금이죠. 1억 1,000만 원. 어정부의 임차보증금의 상한선이 얼마인지 같이 볼까요? 상한선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여기 나오죠. 자, 과밀억제지역, 어정부는 과밀억제지역에 들어가죠. 그래서 1억 9천만 원. 결국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1억 9천이야. 1억 1천이니까요. 그래서 1순위 배당, 그 다음 건저당 2순위 배당. 임차인에게 1억 1천만 원을 배당하나요? 그렇지 않죠. 2천만 원을 배당합니다. 월세는 배당하고는 관계가 없죠. 환산보증금을 따질 때 월세를 계산하는 것이지 배당받을 때는 보증금만 배당받았습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역시 같은 상가인데 다른 사건 번호로 나오네요. 2008년 5월에 1억 2천 감정에 현재 80% 떨어졌습니다. 자, 용도는 사무실로 나오네요. 자, 여기 신씨가 사무실에 임차인으로 있습니다. 2004년 3월에 전입하고 확정일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500에 월 20만 원에 있네요. 자, 그리고 등기부를 보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말소 기준은 2005년 12월 건저당. 그래서 임차인은 그 이전에 사업자가 되어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을 보죠. 500에 20만 원. 500에 20은 바로 2,000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2,500의 환산보증금의 임차인입니다. 아까 어정부는 3,900 이하일 때 1,170만 원의 소액이 최우선 변제가 되는 걸로 나타났죠. 소액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170을 배당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1,170 이내 500만 원이니까 500을 1순위로 배당한다는 거죠. 당연히 대항력이 있지만 전액 배당되니까 낙찰자는 인수할 것이 없습니다. 자, 지금 대개 3개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3개의 사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두 다 이해하신 셈이 됩니다. 다른 사건을 볼까요? 경북 포항시에 상가가 경매로 나왔네요. 조금 오래된 사건입니다. 2005년도에 1,700에 감정되고 4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자, 물건의 가치를 떠나서 우리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고 이 시행일 이전에 건저당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상가로 이용된다면 이 임차인은 아무런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건을 보죠. 부산시에 걸린 주택이 경매로 나왔네요. 감정가 2억 5,500, 낙찰은 신건에 3억 1,000만 원 정도에 됐네요. 위치가 좋은가 봅니다. 사진을 한번 보죠. 대로변의 꽃집으로 보입니다. 건물은 많이 낡았는데요. 대로변에 있는 꽃집. 자, 제가 볼 때는 여기네요. 자, 코너는 아닙니다만 대로변에 접한 건물입니다.
자, 이 상가의 임차인은 과연 어떤 보호를 받을까요? 같이 보실까요? 자, 이 시가 주거 및 영업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처음 배울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은 주거용이어야 되죠. 근데 주거용과 비주거로 겸용으로 쓸 때는 여러 가지를 따져서 주거용이다 아니면 비주거용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주건지 비주건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앞에 꽃집이 있고 꽃집 안쪽에 주택은 주거용으로 쓴다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일단 등기부를 보죠. 2003년 12월에 건저당이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죠. 자, 이 시가 전입일은 97년인데 사업자 등록을 언제 했다라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97년에 전입하고 2000년에 확정을 받았다면 만약에 이것이 주거용으로 인정된다면 97년 전입 2000년 확정이니까 5천을 주거용으로서 전액 배당받죠.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건물을 주거가 아닌 비주거로 봤다. 그러니까 업무용이나 영업용 건물로 본다면 사업자 등록과 그에 따른 확정이 없다면 배당이 없겠죠.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을 못 받아서 여러분이 인수해야 될 경우죠. 자, 이렇게 주거냐 비주거냐 또 거기에 따라서는 전입이 언제 확정이 언제냐 사업자 등록이 언제냐 자, 이런 걸 따져서 최악의 경우 여러분에게 손해가 가는지를 체크해보고 인수만 없다면 낙찰을 받아도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인수는 아닌 걸로 나타납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어정부에 숙박시설이 경매가 나왔네. 당연히 숙박시설은 상가죠. 11억 6천에 감정되고 2007년 7월에 5억 2,300에 낙찰됐습니다. 숙박시설은 요 근래에 2년 3년 전부터 경매가 많이 나오죠. 자, 여러 가지 이유로 경매가 많이 나오는데 위치가 좋지 않은 것은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내용을 볼까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등기부가 있네요. 자, 등기부의 건저당은 2003년 7월이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죠. 자, 임차인을 한 사람씩 보겠습니다. 정씨, 점포 전부를 1억에 월 150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1억에 150 곱하기 100이니까 동그라미 2개. 1억 더하기 1억 5천. 2억 5천의 임차인입니다. 자, 이 지역이 어정부죠. 어정부는 1억 9천을 상회하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 아래쪽에 최씨도 매한가지입니다. 2억 8,500에 월 300, 300이면 3억입니다. 5억 8,500의 환산보증금이 나오죠.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부부라는 내용도 나오네요. 부부라는 내용도 나오고 최 씨가 전세권을 설정한 내용도 나옵니다. 전세권은 순수에 따라서 배당을 받겠는데 건저당이 1순위니까 결국 배당이 없죠.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는 있는데
배당이 갈 만큼 높은 금액에 낙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아무런 보호를 못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낙찰자시라면 배당이 없고 인수도 없습니다만 이 유흥업소에 실제 많은 돈을 투입한 임차인이 쉽게 비껴주겠느냐. 결국은 타협을 하든지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타협을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건가, 강제 집행을 하면 얼마나 저항이 있을 건가 미리 검토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역시 숙박시설입니다. 2006년도에 4억 5천에 감정되고 최종적으로 1억 5천 5백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임차인 윤 씨가 있네요. 99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건저당은 2001년 11월 24일이네요. 제가 잠깐 헷갈립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죠. 2002년 11월 1일.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죠? 2001년 11월입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데 여기는 2001년 11월 건저당입니다. 상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저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 씨는 이 보증금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대항력이 있다 변제를 받는다 이런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호를 못 받는 임차인을 어떻게 내보내느냐, 아니면 그 상가를 어떻게 가치 있게 운영해 나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이전에 건저당이 설정되었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보호해주는 보증금의 상한선이 있는데 그 상한선을 초과한 임차인은 역시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